암탉 대신 똥을 잡은 포졸. 시골에 사는 한 남자가 서울 구경을 갔습니다. 서울에는 사람 많고 집도 많고 구경거리가 아주 많았지요. 남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여기저기 요리조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자 가지고 있던 돈이 똑 떨어졌지 뭐예요. 당장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이러다가 굶어 죽고 말겠구나. 체면이고 뭐고 안 되겠다. 남자는 빈 바가지를 하나 얻어가지고는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구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찬밥으로 겨우 끼니를 때웠지요. 밤이 되면 남의 집 헛간이나 추녀 밑에서 쭈그려 잠을 자고 말이에요. 하루는 구걸을 하려고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좀 달라고 외쳤더니 안에서 주인이 냅다 뛰어나와 버럭 고함을 치네요.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는 한심한 녀석이 어디 와서 밥 타령이야? 그러고는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나와 남자에게 획 뿌리는 것이었어요. 예끼 여보시오. 밥 주기 싫은 말지. 물은 왜 뿌리는 게요? 남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남의 집 추녀 밑에서 쭈그려 자던 남자는 아랫배가 묵직하고 살살 아파서 눈을 떴습니다. 곧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참아보려고 했지요. 하지만 갈수록 배가 아픈 게 금방이라도 똥이 삐져나올 것 같지 뭐예요. 남자는 엉덩이를 부여잡고 다급하게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똥 눌 만한 데가 없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유, 어쩌지? 금방이라도 똥이 나올 것만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후다닥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바지를 내리자마자 뿌지직 똥이 쏟아져 나오네요. 어휴, 이제야 좀 살겠네. 남자가 이를 다 보고 막 바지를 올리려는데 골목 저편에서 방망이를 든 포졸이 나타났습니다. 포졸은 남자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이봐, 거기서 뭘 하는 게야? 남자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길거리에다가 똥을 놓으니 무사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자 포졸이 가까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남자는 엉겹결에 쓰고 있던 갓을 벗어서 똥무더기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포졸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지요. 어디서 봤더라? 옳거니 낮에 물 뿌린 그 못된 놈이로구나. 이놈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다행히 포졸은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포졸을 향해 웃으며 말했지요. 날이 마침 잘 만났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니? 시골에서 올라올 때 노자로 쓰려고
암탉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만 한 마리가 달아나 버렸지 뭡니까요. 그놈을 잡으러 가야 하는데 남은 이놈마저 도망칠까봐 여기 갓 속에 가둬두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도망친 암탉을 잡아올 동안 이 갓을 좀 잡고 계십시오. 그럼 한 마리는 나리에게 드리겠습니다. 암탉 한 마리를 거저준다는 말에 포졸은 입이 해벌해져서 얼른 대답했습니다. 암탉을 놓치면 안 되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어서 다녀오게. 이놈이 힘이 세니 꼭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남자는 포졸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쳤습니다. 포졸은 갓을 손바닥으로 꾹 누른 채 남자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가 올 턱이 있나요? 1시간이 지나도록 남자가 오지 않자 포졸은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골목 저쪽을 목을 빼고 바라보았지요. 오늘따라 그림자 하나 얼씬거리지 않네요. 포졸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놈은 왜 안 오는 거야?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포졸은 다리도 저리고 팔도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이 닭은 내가 가져야겠다. 포졸은 사방을 둘러보며 조심조심 갓을 살짝 들치고는 암탉이 달아날세라 얼른 한 손을 갓 속에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손에 물컹 잡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뭐지? 포졸이 갓을 획 젖히자 뭐긴 뭐예요. 손에 똥이 한 무더기 가득 들어있었지요. 그때 남자는 나무 뒤에 숨어서 똥을 움켜쥔 포졸을 보고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그거 참 쌤통이다.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써야지. 똥 꿈일까? 개 꿈일까?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가난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 2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었지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두말 않고 잠자리를 내주었고, 밥 굶는 이웃을 보면 자기 밥그릇째 건네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아침을 먹다 말고 자꾸만 머리를 갸웃거렸어요. 아내가 물었지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실은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잔칫집에 가다가 말이야. 에이, 지저분한 얘기니 그만둡시다. 아니, 왜 이야기를 하다 말아요? 똥이라도 밟았어요? 밟았으면 낫게. 똥비를 흠뻑 맞았지 뭐야. 그러자 아내가 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여보, 그거 돈이 들어올 꿈이에요. 돈? 똥도 누런색, 돈도 누런색이잖아요. 왜 이웃마을 김서방도 황금색 똥을 주무르는 꿈을 꾸고는 50년 된 산삼을 캤대잖아요. 그거야 김서방이 효자라서 복을 받은 거지. 당신도 그동안 착하게 살았잖아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두고 보세요. 농부는 밥을 먹고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밭으로 나갔습니다. 소의 쟁기를 지어 한참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딱 멈춰서지 뭐예요. 이상히 여겨 쟁기질을 멈추고 땅을 파보았지요. 그랬더니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예산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농부는 누가 볼세라 허겁지겁 항아리를 파내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방문을 꼭 닫고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세상에나, 항아리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똥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니 그 말이 맞네 그려. 농부와 아내는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박서방이 농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박서방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똥꿈을 꾸고 꼭 부자가 돼야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꿈에 똥은커녕 똥파리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지요. 박서방은 애가 달았습니다. 그래, 똥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똥꿈을 꿀지도 모르지. 박서방은 빈 요강에다가 말똥, 소똥, 돼지똥, 똥이란 똥은 모두 담아왔지요. 그러고는 똥이 가득 담긴 요강을 머리맡에 두고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습니다. 구린 똥내가 코를 찔렀지만 입을 앙 다물고 꾹 참았지요. 이제 똥꿈을 꿀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부자가 될 거라고. 박서방은 부자가 될 생각에 흐뭇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친구 집에 가던 박서방은 길에서 개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개가 박서방을 보자마자 대뜸 입을 쩍 벌리고는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잔뜩 겁에 질려 슬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개가 있는 힘을 다해 쫓아와서는 다리를 덥석 물었지요. 박서방이 소리소리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만 개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죽기 살기로 옆에 있던 돌을 마구 집어던졌지요. 어서 놓지 못해? 그 순간 와장창 뭔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다가 날벼락이라고 박서방은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이를 어째요. 꿈에서 발버둥을 치는 통에 요강이 그만 깨져버렸네요. 그러니 어찌 되었겠어요. 똥도 모두 쏟아져 버렸지요. 이불에도 똥, 머리에도 똥, 얼굴에도 똥. 사방이 온통 똥투성이었답니다. 냄새는 어찌나 심한지 코가 아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박서방은 껄껄 웃었습니다. 좋구나. 똥을 뒤집어 썼으니 이제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박서방이 정말 부자가 되었냐고요? 글쎄요. 박서방이 꾼 꿈은 똥꿈이 아니라 개꿈이었는걸요. 목숨보다 귀한 똥.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달랑 산꼭대기에 있는 돌밭이 전부였지요. 그것도 밭이라고 농부는 눈만 뜨면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호미로 돌을 골라내고 거름도 주고 부지런히 가꿨지요. 그렇게 석 달을 보내니 밭이 제법 꼴을 갖추었습니다. 농부는 밭에 구멍을 파고 감자를 심었지요. 거름이 모자라 어쩌지? 아, 똥을 모으면 되겠구나. 농부는 부지런히 똥을 모았습니다. 똥만큼 좋은 거름은 없거든요. 밖에 있다가도 똥이 마려우면 얼른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옆집 닭장을 청소해주고는 닭똥을 얻어오고, 길거리를 굴러다니는 개똥도 주워오고, 소가 있는 집을 기웃거리며 소똥도 얻어왔지요. 똥이란 똥은 죄다 모아서 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젊은 사람들을 잡아갔지요. 농부도 포졸에게 잡혀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장군은 끌려온 사람들에게 칼을 한 자루씩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 내 명령을 어기거나 도망가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예, 장군님. 사람들이 기운차게 대답하자 농부도 엉겹결에 씩씩하게 대답했지요. 농부는 낮에는 성 밖으로 나가 적군들과 싸우고 밤이 되면 성 위에 올라가 보초를 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보초를 서는데 배가 슬슬 아파왔지요. 배를 문질러 봤지만 꾸룩꾸룩 요동을 치는 게 금방이라도 똥이 나올 것만 같았지요. 귀한 똥을 아무데나 버릴 순 없지. 농부는 엉덩이에 힘을 꽉 줘서 오므린 채 살금살금 성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성문을 막 열려는데 병사 하나가 농부를 막아서며 물었지요. 어디 가는 게냐? 저기...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모르느냐? 병사가 두 팔로 농부를 가로막자 농부는 병사를 와락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똥만 두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제겐 똥이 목숨보다 더 귀하거든요. 그러고는 냅다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똥이 당장이라도 밀고 나올 것만 같아서 두 손으로 구멍을 꼭 막고 달리고 또 달렸지요.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아서 빨리 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뒷간까지 가지도 못하고 뿌지직 참았던 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농부는 마당에 떨어진 똥덩어리를 보며 벙싯벙싯 웃었습니다. 이 똥이 얼마나 귀한 건데 전쟁 중이라고 그냥 버린담? 이건 똥이 아니라 금덩이야, 금덩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귀한 똥을 거름통에 잘 모아놓고는 다시 전쟁터로 달려갔대요. 단똥장수.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닭 기르고 개를 돌봤지요. 둘은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도끼로 쩍 베어 눕혔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동에 커다란 구멍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구멍 속에 숨어있던 벌 한 마리가
그 소리에 놀라서 하고 날아갔지요. 벌이 날아간 구멍 속을 보니 꿀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보니 아주 달고 맛이 있지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난 꿀은 처음이야. 할아버지는 얼른 집으로 뛰어가서 커다란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멍 속에 있던 꿀을 항아리에 죄다 퍼담고는 구멍 둘레에 묻은 꿀까지 깨끗하게 핥아 먹었지요. 아침이 되자 붕붕 붕 방귀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방귀를 뀌자 할머니가 할아버지 꽁무니를 자꾸만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할멈, 고약한 방귀를 뀌는데 왜 자꾸 따라오는 거요? 아이고, 고약하긴요. 냄새가 어찌 이리 달콤한 거요? 아이고, 달아라. 단내가 나네, 단내가. 거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 하면서 할아버지도 자기 방귀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그런데 정말 방귀 냄새가 달콤하지 뭐예요. 어제 먹은 꿀 때문인가 보다 했지요.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자꾸만 방귀를 뀌었습니다.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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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할머니가 무릎을 탁 치더니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 이 단방귀 냄새를 우리만 맡지 말고 내다 팝시다. 아이고 좋아라. 방귀를 내다 판다고? 옳거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일세. 할아버지는 동네방네 단방귀를 팔러 다녔습니다. 단방귀 사시오. 달고 맛있는 단방귀 사시오. 이웃마을에 혼자 사는 부잣집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방귀가 뭐요? 뭐긴요. 말 그대로 달콤한 방귀 입죠. 보통 방귀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값도 아주 비싸답니다. 아이고, 방귀가 정말 다루? 그럼요. 달지 않으면 돈을 내지 마시구려. 좋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그 단방귀 나한테 파시오. 할아버지는 부잣집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창문도 꼭꼭 닫고 문틈마다 종이로 꽁꽁 다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베베 꼬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제 슬슬 마렵구나. 힘껏 방귀를 모아 뿡뿡 하고 끼었지요.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코를 벌름벌름 거리더니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아이고 달아라. 참말로 달구나. 달아. 부잣집 할머니는 돈을 한 자루 가득 주었습니다. 이웃마을에 사는 구두쇠 영감이 이 소문을 듣고 할아버지를 찾아왔지요. 어떻게 하면 단방귀를 만들 수 있어? 할아버지는 평소에 얄밉던 구두쇠 영감을 골탕 먹이고 싶었지요. 비밀을 가르쳐 주는 듯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날콩 서말하고 물 한 동이를 마시면 된다오.
구두쇠 영감은 그 말을 듣고 나는 듯 집으로 달려가서 앉은 자리에서 콩, 서말과 물 한 동이를 다 먹어치웠지요. 그러고는 밖으로 달려나가 외쳤습니다. 단방귀 사시오. 단방귀요. 그런데 뱃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똥이 마려웠지요. 영감은 꾹 참고 어기적 방귀를 팔러 다녔습니다. 영감이 부잣집 할머니 집까지 오자 오매불망 단방귀 장수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달려나왔지요. 나한테 단방귀를 파시오. 오늘은 다른 사람이 왔구려. 알았으니 얼굴을 얼른 대시오. 급해요, 급해. 영감이 다리를 베베 꼬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아까운 방귀가 다 새어나가면 안 되잖아. 할머니는 방문을 꼭꼭 닫고 창문도 닫고 작은 문틈까지 솜으로 꼭꼭 틀어막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이제 됐으니 끼시오. 할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 영감 엉덩이에 코를 대자 영감은 엉덩이에 힘을 꼭 주었지요. 그런데 웬걸요. 단방귀는 안 나오고 푸르죽죽한 설사똥이 부드득 나오지 뭐예요. 이를 어쩐다. 영감은 설사똥을 멈추고 단방귀를 끼워보려고 힘을 주었지요. 그럴수록 똥만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뿌지직 푹푹푹. 온 사방이 순식간에 똥천지가 되어버렸지요.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냄새야. 이놈의 영감탱이가. 할머니는 화가 나서 방망이를 들고 구두쇠 영감을 후려쳤습니다. 영감은 너무 창피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치다가 자기 똥에 미끄러져 그만 똥통에 빠진 다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네요. 쇠똥 벼락을 맞은 남자.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농부가 늙은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농부는 너무너무 가난했지요.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말이에요. 어머니께 하루 세끼 밥도 제대로 차려드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을까? 농부는 늘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만 병이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약 한 첩 살 돈도 없는 처지에 큰일이 났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역시나 내다 팔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속에 깨끗한 물이라도 매일 떠다 드려볼까? 농부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고는 약수를 떠다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농부는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허연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뒷산에 가면 금송아지 한 마리가 있을 테니 그걸 가져다가 어머니 병을 고치도록 해라. 농부는 벌떡 일어나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자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는데 정말 거기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가 한 마리 서 있는 것이었어요. 신령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농부는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농부는 금송아지를 끌고 내려와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약을 사다 드렸더니 어머니의 병이 싹 나았지요. 남은 돈으로는 집도 사고 논도 사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건넌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박서방이 이 소문을 들었지요. 나도 금송아지 얻어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에이, 박서방은 금송아지를 갖고 싶어서 몇 날 며칠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래, 우선 어머니가 아파야지. 박서방은 그날부터 어머니를 구박했습니다. 밥도 챙기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답에 술 마시고 행패까지 부리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속이 상해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옳다구나 싶어서 허겁지겁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약수를 떠다 어머니 머리맡에 던져놓고는 열심히 빌었지요. 신령님, 효도를 했으니 제게도 금송아지를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도 농부와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박서방은 콧노래를 부르며 불이 나게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지요. 산꼭대기에는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너무 좋아서 숨이 멎을 것 같았지요. 박서방은 신령님께 고맙다는 절도 드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이고 득달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볼세라 대문을 단단히 걸어 닫고는 금송아지를 마당에 메어 놓았지요. 날이 밝으면 장에 가서 이놈을 팔아 기와집을 한 채 사고 머슴들도 잔뜩 두고 고기 반찬에 비단 옷에 생각만 해도 어찌나 좋은지 박서방은 희죽희죽 웃었지요. 이제 내 신세도 활짝 폈구나. 얼씨구 절씨구. 그때 금송아지가 길게 울었습니다. 귀한 금송아지가 울다니 좋은 일이 생길 모양이야. 박서방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래, 자꾸 울어라. 울 때마다 금똥 한 무더기씩만 싸거라. 그런데 갑자기 금송아지가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었어요. 무. 시끄럽게 울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러더니 똥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건 금똥이 아니라 쇠똥이네요.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금송아지는 계속해서 똥을 쏟아냈습니다. 어이쿠, 이제는 물똥을 싸제끼네. 물똥이 시냇물처럼 콸콸 쏟아졌지요. 야, 이놈아, 똥은 그만 싸고 금을 좀 누워보란 말이다. 박서방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금송아지를 때리면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금송아지는 그치지 않고
쉴 새 없이 똥을 누웠지요. 박서방이 똥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채 닫기도 전에 똥이 안방으로 밀려 들어왔지요. 집안은 금송아지의 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똥은 마루를 삼키고 안방을 삼키더니 집 전체를 삼키고 말았지요. 그만! 이제 그만! 결국 욕심쟁이 박서방도 똥에 파묻혀버리고 말았답니다. 똥 싸고 돈 벌고. 옛날에 방학중이라는 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네를 지나는데 뒤가 급해서 무턱대고 아무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요? 심술맞게 생긴 주인이 나와서 위아래를 훑으며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입니다. 급해서 그러니 뒷간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쓰는 건 어렵지 않소만 돈을 내야 하우. 예? 똥 누는데 돈을 달라고요? 방학중이 툴툴거리자 주인이 문을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싫으면 말고. 똥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으니 별 수 있나요? 방학중은 다시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뒷간 빌리는 값이 얼마요? 20냥이요. 방학중은 주머니를 끌어서 20냥을 내주고는 불이 나게 뒷간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똥을 싸고 나서 생각하니 주인이 너무나 괘씸했지요. 똥 한 번 누는데 20냥이나 받다니 고약하다 고약해. 방학중은 문을 걸어 잠그고 뒷간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이윽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른 나오시오. 뒷간에서 뭘 하는 게요? 방학중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요. 아직 멀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아들이 똥이 마렵다고 동동거리자 주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빨랑 나오시오. 허허, 참. 아직 20냥 어치를 못 누웠으니 조금 더 기다리시오. 화가 난 주인이 문을 잡아당겼지만 문이 열릴 턱이 없었지요. 방학중이 저녁이 되도록 뒷간에서 나오지 않자 주인은 애가 탔습니다. 식구들이 뒤가 마렵다고 난리니 제발 좀 나오시구려. 네, 아까 받은 돈은 돌려주겠소. 그러자 방학중이 큰 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소. 그동안 이자가 붙었으니 40냥을 주시오. 뭐? 40냥? 이런 날도둑놈을 봤나? 주인은 말도 안 된다며 펄펄 뛰었습니다. 급하다더니 아직 참을만 한가 보구려. 그럼 내일 아침에 봅시다. 방학중은 일부러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아들이 주인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말했지요. 아버지, 나와요, 나와. 아들을 똥싸개로 만들 수는 없었지요. 주인은 그래서 할 수 없이 말했습니다. 줬소. 내가 줬소. 40냥 줄 테니 어서 나오시오. 그제야 방학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뒷간에서 나왔습니다. 방학중을 왜 꾀쟁이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구두쇠 주인을 골탕 먹인 머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허생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심술궂기로 아주 유명했지요. 게다가 무지무지하게 구두쇠였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재산을 모아 큰 부자가 되었지만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지요. 이웃은 물론이고 집에 데리고 있는 머슴에게도 고약하게 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밭 갈아라, 나무 해와라, 물 길어와라, 마당 쓸어라. 부려먹기만 했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밭 갈랴, 청소하랴, 나무하랴. 어찌나 일이 많은지 머슴은 오전 무렵에 벌써 녹초가 되어버렸지요. 점심때가 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자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하녀가 밥 광주리를 이고 나타났습니다. 밥 먹을 생각을 하니 입에 침이 막 고였지요. 오늘은 아침부터 일을 많이 했으니까 고기 반찬이라도 있겠지? 내심 기대를 하고 밥 광주리를 들여다보았더니 웬걸요? 멀건 보리죽 한 그릇이 다였습니다. 화가 난 머슴은 죽그릇을 패대기 치고는 씩씩거리며 허생을 찾아갔지요. 주인님, 밥 주세요. 고기 반찬은 못 줘도 밥은 줘야지요. 배고파서 일 못하겠다고요. 뭐? 배가 고파? 허생은 기가 막히다는 듯 머슴을 노려봤습니다. 일은 안 하고 밥 타령만 하는 식중이 같은 녀석. 이했다. 이거나 먹어라. 허생은 밭에 가져가려던 똥거름을 한 덩이 푹 퍼서 머슴에게 끼얹었습니다. 어이쿠야. 머슴은 피하지도 못하고 똥을 홀딱 뒤집어 쓰고 말았지요. 머슴은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자나깨나 허생을 골탕 먹일 궁리만 했지요. 어디 보자. 내 언제고 이 원수를 꼭 갚아주마. 하루는 허생이 머슴만 달랑 데리고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산길을 가던 허생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머슴을 불렀지요. 여기 어디 똥을 눌 만한 곳이 있느냐? 산속에 무슨 뒷간이 있겠습니까요? 참으십시오. 조금 더 가자 허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급해 죽겠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테니 참으시라니까요. 허생이 똥을 참느라 입술을 꼭 깨무는 것을 봤지만 머슴은 일부러 더욱 늑장을 부렸습니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얼마 더 가자 허생이 다시 머슴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똥을 참고 있었는지 목소리까지 달달 떨렸지요. 아직 멀었느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윽고 머슴이 허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래. 이제 바지에 싸겠다 이놈아. 어쩝니까? 양반 체면에 엉덩이를 까고 길에서 놀 수도 없고. 양반이고 뭐고. 더는 못 참겠다. 저기 나무 뒤에라도 가서 놓야겠다. 잠시만요.
말을 세우고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던 머슴이 말했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볼지도 모르니 저기 풀숲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십시오. 머슴은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알았다. 잠깐만 기다리거라. 말에서 뛰어내린 허생은 바지를 움켜쥐고 풀숲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그만 허리띠를 풀기도 전에 똥이 쫘르륵 흘러내리지 뭐예요. 질척질척한 물지똥이 자꾸만 쏟아져서 바지가 흠씬 다 젖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째. 허생이 당황해서 허둥거렸습니다.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머슴이 모르는 척하며 물었지요. 일은 다 보셨습니까?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가까이 오지 말고. 허생은 머슴에게 똥 싼 걸 들킬까봐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아까 보니 저쪽에 시냇물이 있던데 저 녀석이 보기 전에 씻어야겠다. 허생은 어기적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시큼한 똥 냄새가 올라와서 코를 감싸 쥐어야만 했지요. 나무 뒤에 숨어 그 꼴을 훔쳐보던 머슴은 고소해 죽겠다는 듯 웃었습니다. 머슴은 오랫도록 킬킬거리면서 심술쟁이 주인을 실컷 비웃어 주었답니다. 똥장수 아들. 옛날에 엄행수라는 똥장수가 살았습니다. 남의 집 뒷간을 싹싹 치워주고 그 똥을 퍼다가 농사꾼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럼 농사꾼들이 그 똥으로 거름을 내어 밭에다 주는데, 그 똥이 그냥 똥인가요? 엄행수의 황금똥이었지요. 뿌렸다 하면 땅에 스며들어 차진 흙을 켜켜이 짖는 황금똥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행수가 감기 때문에 앓아눕게 되었어요. 감기로 몸살이 왔는지 허리가 아파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닷새나 일을 나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 보내려는데 아들 입이 닷발은 나왔지요. 아들은 똥장수 노릇도 싫은데 자신더러 똥장수 일을 나가라고 하니 왜 안 그랬겠어요. 만날 더러운 똥이나 저나르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이나 받는 똥장수. 에이, 더러워. 튀튀. 아들은 아버지에게 일을 나간다고 해놓고는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볕도 좋은데 한잠 자고 도로 집에나 가야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드르렁 쿨, 드르렁 쿨. 한참을 신나게 자던 아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내 이놈! 얼른 똥 풀어가지 못할까? 갑자기 흙덩이들이 확 달려들고 어디선가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지요. 깜짝 놀라 눈을 뜬 아들은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똥수레를 끌며 똥바가지와 삼태기는 흘리고 가지 뭐예요. 아차차 싶은 아들은 다시 모두 챙겨서 수레에 담았습니다.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똥포 왔다 똥포 왔네 히히 똥부자 되겠네. 졸졸 따라다니며 놀리는 꼬마들이야 어느 동네를 가도 있었지요. 그래 요놈들아 똥장수한테 똥바가지로 볼기 한번 맞아 볼 테냐? 아들이 버럭 소리를 쳤더니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죄다 도망갔어요. 들어와. 한참 씩씩대던 아들은 아까부터 손짓하던 아주머니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유, 왜 이제야 온대요? 아버지가 병이 났다더니 아들이 대신 왔구만. 요강을 비우려던 아주머니가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뒷간에 가보니 똥이 한가득 막 넘칠 판이었답니다. 구린내. 아들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똥을 펐습니다. 에이, 더러워. 아들은 계속 구시렁댔지요. 일을 다 마치고 돌아서는데 아주머니가 뭔가를 내밀었어요. 시장할 때 들어요. 오늘 아침 누룽지인데 아버님이 아주 좋아하셨다오. 이 집은 돼지 소리가 유난히 큰 집이었답니다. 울타리 너머로 슬쩍 보니 똥돼지간에서 노는 돼지가 보였지요. 이 집 식구들 똥은 싸는 족족 똥돼지가 다 먹으니 똥장수가 풀 똥이 없었답니다. 돼지를 쳐다보다 아들은 슬쩍 웃음이 났지요. 이 집은 똥을 안 푸니까 얼마나 좋아. 주막집 뒷간은 잿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아궁이 재로 똥들을 죄다 버무려 놔서 다른 뒷간 똥들보다야 훨씬 나았지요. 아들이 똥재를 쓱쓱 퍼담고 있는데 주막집 할머니가 칭찬을 했어요. 아이고, 손도 빠르고 힘도 센 걸 보니 똑 아버지구먼. 스님들만 사는 절에 똥을 풀어 가서는 좀 기다렸습니다. 큰 스님이 마침 뒷간에 계셨거든요. 절의 뒷간 이름은 해우소랍니다. 근심을 덜어내는 곳이란 뜻이지요. 근심을 덜어낸 똥이라 그런가? 아들이 똥을 푸는데 어쩐지 다른 똥들보다 냄새가 안 나더래요. 어이, 우리 밭에 똥 좀 팔고 가시게. 무밭을 지나는데 농부 아저씨가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똥장군에서 똥을 나눠주는데 농부 얼굴이 아주 훤했지요. 엄행수 황금똥 덕에 우리 무밭은 만날 풍년이지. 어찌나 무가 달고 시원한지 사람들이 우리 왕십리 무만 찾는다고. 달콤한 무가 아삭아삭 씹히는 맛을 생각하니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는구먼.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전해주게. 아들은 괜히 희죽희죽 웃음이 났습니다. 똥장수 양반, 여기도 좀 올라오시게. 우리 가수원에도 황금똥 좀 덜고 가셔. 네, 많이 기다렸다오. 아들이 똥장군에서 똥을 푸는 내내 과수원 아저씨는 옆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크고 달고 맛있는 사과 많이 열리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어이, 똥장수 아들, 나 좀 보고 가. 또 누가 나를 부르나 했는데 아까 그 주막집 할머니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시게. 술에 달여 먹으면 허리가 낫는다네. 주막집 할머니가 대나무 뿌리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얼른 봤는데 할머니가 등을 툭툭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이리 대견한 아들을 두었으니 아버지가 좋으시겠어. 좀 부끄럽긴 해도 아들 마음이 아주 우쭐해졌습니다. 똥떡, 똥떡이요. 맛있는 똥떡입니다. 똥떡이라니요? 아, 떡을 돌리는 저 아이는 똥통에 빠졌던 것이었답니다. 다시는 똥통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똥떡을 돌리는 것이었지요. 아들은 꼬마들과 함께 똥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짭짤하고 뜨끈하고 맛있는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저게 뭐야? 아들은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린 똥,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똥을 주워 담았지요. 개똥, 말똥, 소똥, 돼지똥, 새똥. 이것들도 함께 썩히면 좋은 거름이 되기 때문에 아들은 부지런히 담았습니다. 아들이 휘뚜루마뚜루 똥을 퍼담으며 걷는데 절로 신바람이 나더래요. 그리 걸으니 집으로 가는 길이 아주 짧았지요. 대나무 뿌리 다려 먹고 허리가 싹 나은 아버지와 마음 고쳐 먹고 똥장수가 딱 좋아진 아들이랑 똥똥 귀한 똥을 풀어 갔습니다. 똥장군 나란히 끌고 지고 장사를 나서는 똥부자. 목청 한번 시원하네요. 똥 팔아요. 똥 사세요. 황금똥입니다.